그 순간 행사장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해외 행사 무대 위에서 이수연에게 갑자기 일본어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순서도 아니었고 미리 공개된 곡목도 아니었습니다. 더 민감했던 것은 그 요청이 단순한 앙코르가 아니라 어린 한국 가수가 낯선 언어뜻 앞에서 흔들리는지 보겠다는 시험처럼 들렸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잡았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요구는 몇 초 만에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 침묵은 곧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박수로 번졌습니다. 이 장면이 강렬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수연이 그 자리에서 말로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왜 이런 상황에 세우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로만 대답했습니다. 특히 첫 소절에서 호흡이 흔들리지 않았고 일본어 가사의 받침과 장단을 무리하게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가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낯선 언어를 과장되게 따라하다가 감정까지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가사를 외운 사람처럼 부른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자기 목소리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수연은 2014년 5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난 트로트 가수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무대에 섰고 경주 지역 무대와 방송 무대를 거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중에게 크게 각인된 계기는 전국 노래자랑 무대였습니다. 그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와 송소희의 배 띄워라 같은 곡을 통해 어린 나이라고 믿기 어려운 소리에 힘을 보여주었고 이후 미스트롯 3과 여러 음악 방송을 거치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2024년에는 정식 음반 활동까지 시작하며 단순한 화제성 출연자가 아니라 실제 무대에서 성장하는 가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외 행사에서의 일본어 곡 요구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연은 아직 나이로만 보면 보호받아야 할 어린 가수입니다. 그런데 국제 행사 무대는 국내 방송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관객의 반응도 즉각적이고 현장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수의 이름값보다 그 순간의 실력만 먼저 평가됩니다. 특히 일본어 곡은 한국 트로트 가수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발음이 어색하면 바로 티가 나고 감정 표현이 지나치면 촌스럽게 들릴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조심하면 노래가 힘을 잃습니다. 그 요구가 나온 순간 주변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과연 이 어린 가수가 당황할까? 모르는 노래라고 말할까? 반주를 바꿔달라고 할까? 아니, 다 봐달라고 할까? 아니면 웃으며 넘어갈까? 일반적인 성인 가수도 이런 상황에서는 짧은 농담으로 시간을 벌거나 자신이 준비한 곡으로 흐름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정적을 만든 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적은 긴장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객석의 소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요청을 던진 뒤 어떤 장면이 벌어질지 지켜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첫 구절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던 손을 멈추고 무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가 행사장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목소리였지만 가볍지 않았고 또래의 노래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힘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한 음 한 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수연이 일본어를 완벽하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언어 실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박자를 놓치지 않았고 호흡을 급하게 쓰지 않았으며 감정선이 앞뒤 없이 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발음은 선명하게 음정은 안정적으로 표정은 과하지 않게 가져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자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래를 시킨 쪽이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이수연이 그 순간의 주도권을 가져간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중반부에서 나왔습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은 가수는 첫 소절을 넘기는 데 집중합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중반부로 갈수록 오히려 감정을 더 깊게 끌어올렸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을 부른 뒤 아주 짧게 숨을 남기고 다음 구절에서 감정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고 객석은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려던 요청이 오히려 한 가수의 집중력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수연의 무대가 강한 이유는 기교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어린 가수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높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행사장 조명, 낯선 진행자, 다른 언어의 요청 관객의 시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목소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압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노래를 듣기 전에 먼저 그의 침착함에 놀랐고 노래를 들은 뒤에는 실력에 다시 놀랐습니다. 이 장면은 이수연이 왜 단순한 어린 출연자가 아니라 무대형 가수로 불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방송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미스트롯3 가요 무대 행사, 무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무대가 작든 크든 관객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결국 가수에게 남는 것은 노래입니다. 이수연은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말이 아니라 노래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해외 행사에서 일본어 곡을 요구받았다는 상황은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이수연의 이름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소비되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린 가수에게도 국제 무대의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셋째,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한국 안에서만 머무르는 음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류의 무대가 넓어질수록 트로트 가수에게도 언어와 장르를 넘는 대응력이 요구됩니다. 이수연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을 두고 과장된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무대가 가수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경우가 그랬습니다. 준비된 카메라 앞에서 편집된 장면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요구 앞에서 실제 반응이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 가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틀린 음이 아닙니다. 돌발 상황 앞에서 눈빛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연은 그 눈빛을 지켰습니다. 관객의 반응도 그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하듯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평가에서 감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시켰는지, 왜 그 노래를 요구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가장 큽니다. 무대에서 진짜 실력은 관객의 의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약점을 보려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장점을 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수연은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더 눈여겨볼 만합니다. 2014년생인 이수연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감정도 무대 경험도 앞으로 더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대를 대하는 태도, 관객을 보는 눈, 자신이 왜 노래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함께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수연의 과거 무대를 돌아보면 이번 장면이 갑자기 나온 기적은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 안에 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가족에 대한 애정,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이야기들은
그의 노래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정이 맞는다는 평가를 넘어섭니다. 어린 가수의 목소리에서 예상보다 깊은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어 곡을 불렀을 때도 그 감정의 힘이 언어의 장벽을 낮춘 것입니다. 만약 이수연이 그 자리에서 당황해 웃어넘겼다면 행사는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가사를 읽거나 음정이 흔들렸다면 사람들은 어린 가수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요구를 자신의 무대로 바꾸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망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이 오히려 가장 선명한 홍보 장면이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단순한 통쾌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어린 아티스트가 압박 속에서 어떻게 존중을 얻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존중은 나이를 이유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실력과 침착함으로 그 존중을 끌어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나온 이유는 단지 귀엽거나 신기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이 그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수연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가수는 준비된 순간에만 빛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요구, 불편한 시선, 낯선 언어, 흔들릴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해외 행사 무대에서 던져진 일본어 곡 요청은 처음에는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에게 그 위기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소절을 부른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남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한국 가수를 시험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를 기억하게 만든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수연은 큰 소리로 항의하지 않았고 긴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래했고 노래가 끝난 뒤 관객의 반응이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흔들려고 했지만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작게 보이게 만들려 했지만 무대가 끝났을 때 더 크게 남은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수연의 반응이 사람들에게 오래 남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는 장면보다 불리한 상황을 뒤집는 장면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무대에서는 박수가 예측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어려운 조건을 던졌고 그 조건을 받은 사람이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무대는 공연이 아니라 증명의 장면이 됩니다. 이수연은 바로 그 증명의 장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에게 일본어 곡은 단순한 외국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요구 안에는 어린 가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노래를 부를 때도 관객을 설득하려면 음정, 박자, 발성, 표정, 감정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어 발음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2배가 됩니다. 특히 국제 행사에서는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이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실패를 예상하는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그 침묵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소절을 낮고 안정적으로 열었고 다음 구절에서 감정을 조금씩 더했습니다. 고음을 빨리 보여주려고 서두르지 않았고 노래의 흐름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런 선택은 경험이 부족한 가수에게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긴장하면 소리를 크게 내서 분위기를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크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버텼습니다. 그 차이가 현장을 바꿨습니다. 진짜 반전은 마지막 구절에서 완성됐습니다. 노래가 끝나갈수록 객석은 이미 처음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려던 시선은 사라졌고 무대 위에 어린 가수가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지켜보는 시선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났을 때 나온 박수는 예의상 치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을 감당해 낸 사람에게 보내는 인정의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에는 놀라움이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무엇보다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수연의 이름이 더 특별하게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가수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시작한 어린 소녀가 전국 무대를 거쳐 방송에 나오고 다시 해외 행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지키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장서사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을 지나며 쌓아온 방송 경험과 행사 경험은 결국 이런 돌발 상황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대는 그동안의 시간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장 냉정하게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이수연의 가능성이 단지 어린 나이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로트 신동이라는 말은 관심을 모으기에는 좋지만 그 안에 갇히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이를 보고 놀라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을 봅니다. 이수연이 오래 기억되려면 귀여움이 아니라 노래로 남아야 합니다. 이번 무대는 바로 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가수라서 박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책임졌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날 해외 행사에서 벌어진 일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수연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요구가 오히려 이수연의 이름을 더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누가 상황을 주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된 뒤에는 분명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은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정한 사람들은 바로 객석에 있던 관객들이었습니다.